네, 안녕하세요. 시와소프트의 박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구조증이 좀 심해서 눈을 좀 감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스마트워크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 RPA의 확장성 효율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세 가지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서, 그 다음에 RPA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RPA 레퍼런스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와소프트를 설립한 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 시와소프트의 시가 그 시가 맞냐라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저희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뭐 영화로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박열 열사죠. 예, 저는 이제 꼬꼬무라고 하는데 꼬리에 꼬리 무는 이야기 프로그램 통해서 박열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진짜 이름은 이제 박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 그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사실 시 한 편을 썼는데 그 시 한 편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사귀면서 동거했던 얘기인데 그 지금 여자분이 사실 일본 여자입니다.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자인데 해서 그 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 개새끼입니다. 뭐 항의적인 뜻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나는 보잘것없는 개새끼로서이다. 높은 양반의 가라기 사이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가 목욕할 때 그의 다리에다가 뜨거운 줄기를 뽑아내는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라는 시입니다. 이와 같이 시와소프트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한번 만들자는 뜻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회사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RPA 솔루션, 특허, 뭐 여러 가지 조건, 특히 뭐 조달이라든지 GS 인진 이런 것들 다 획득을 했고요. 오늘의 주제죠. 그 스마트 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발표를 하게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챗 GPT를 통해서. 근데 워라밸도 있고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짧은 노력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여러 가지 조건을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챗GPT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9가지 항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 그 프로세스 유연성, 그 다음에 위임, 그 다음 시간 관리, 그 다음 지속적인 학습. 그 중에 네 번째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최신 도구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을 해라. 도구를 이용해라라는 부분에 오늘 RPA가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RPA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잠깐 RPA 소개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해외 원자재 시황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출근 시간 이전에 나와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자재의 시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 5개 이상의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당 자료의 위치를 검색해서 조건을 입력하고 선택된 결과물 자료를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외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정 정보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일련의 규칙을 기반으로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종 보고서를 국내외 관계 임직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이른 새벽부터 진행되었던 원자재 시황 보고서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RPA 솔루션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RPA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제 작업자 시스템에 RPA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이제 퇴근하기 전에 RPA 프로세스를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RPA 시스템은 작업자 컴퓨터에서 작업자가 정해놓은 시간에 활성화되어 이전에 작업자가 진행했던 업무 프로세스를 RPA가 자체 녹화, 학습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복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 이메일 발송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다음 날 작업자는 정시에 출근해서 RPA 프로세스가 처리한 업무 결과물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작업자는 고객과 회의 시간을 조율하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사용된 비효율적인 시간을 절감해 업무 만족도는 높아지고 담당자의 업무 분석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듯 RPA는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업무 개선과 유연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나만의 비서 RPA입니다. RPA가 적용이 예, 지금 RPA 동영상 보신 것처럼 현재 사람이 수행하는 규칙 기반의 단순 반복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적용해서 반복 수행하는 거고요.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노동력을 확보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미래는 뭐냐? 지금 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향후에 챗봇을 명령을 내려서 R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게끔 요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규칙 기반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RPA 솔루션은 워크빌더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RPA 솔루션은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녹화하는 태스크 빌더, 녹화했던 것을 업무 수행하는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거를 통제하고 스케줄을 해서 운영하는 컨트롤 센터. 특히 마지막에 보면 태스크 빌더 같은 경우는 웹이라든지 DB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오브젝트로 인식하거나 이미지로 인식하거나 좌표로 인식하는 여러 기술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빌드라든지 뭐 이슈 관리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벤더다 보니까 각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개발 및 커스터마이즈 구축을 개발이나 구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인식 방법을 태스크 빌더 같은 인식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밑에 보면 OCR이라고 있는데 문자 인식하는 기술이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OCR 기술과 네이버라든지 구글 OCR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적화하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국방도 했지만 ERP, 그다음 그룹웨어, 그다음에 자바, 닷넷, 아래 한글, 카카오톡 연동이라든지 국방에 쓰는 한샘이라든지 이런 최적화된 기술들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좀 간략하게 드리게 되면 현재 모든 세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요. 높은 인력비, 그다음에 사람도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술 중심으로 각 사무 자동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RPA 도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냐면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기존 노트북으로 활용해서 솔루션만 녹화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의 정확도가 확실합니다. 뭐 특별하지 않으면 뭐 얘가 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고 투명하고 표준화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도입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좀 이따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례를 ROI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에 실제 했던 사례고요. 사람이 만약에 각 회사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그 각 상품, 뭐 인기순, 이 대기업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매일 아침에 우측에 보면 이런 엑셀 작업을 했습니다. 자기 상품에 대한 것들, 그 다음 경쟁사, 할인 행사,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제품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와 같이 경쟁사 할인, 자재 제품 매출 추이, 그 다음에 저저 매출이 뭐 있는지, 그리고 매일 보고를 해라. 그리고 영업부에서도 쓰고 공장에서 써요. 왜냐하면 저저 제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도 그거를 생산할지 말지, 영업은 문제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쿠팡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인기순, 최신순, 뭐 경쟁사 제품을 확인하고 그거를 긁어다가 엑셀에 문서에 넣고 이미지까지 다운로드를 하고, 쿠팡도 역시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만약에 RPA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이게 실제 했던 사례들입니다. 여기 보면 RPA가 사람이 했던 것 시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RPA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스템이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똑같이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업무들이 6명의 직원이 했던 것들을 RPA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업무 배치라든지 품질 쪽 아니면 더 효과적인 창의적인 업무를 더 하고 있어서 ROI가 충분히 나왔던 것들을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했던 사례들, 뭐 아까 기술적인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 사례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가지 사례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발생했던 해외 출입국 관리, 그 다음에 근태 관리 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해외 이제 문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프로세스는 행정 시스템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을 아래 한글로 전환하는 업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코로나 때 같이 있어봤지만 불특정 탁수하게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명 했다가 100명이 했다가 30명 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도입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좌측에 이런 문서로 각 지자체별로 관리했던 항목입니다. 지금 항목들, 이건 이제 RPA로 돌아가는 항목들이고, 이렇게 행정 시스템에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아래 한글로 특정 항목을 템플릿에서 해서 저장하고 특정 폴더에 이제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태 관리입니다. 이 근태 관리 목적은 2가지를 목적했습니다. 일단 출퇴근,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을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프로세스는 그 출퇴근 관련된 정보를 가졌다가 엑셀로 가공을 해서 담당 부서, 그러니까 총무과, 경리과로 제출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자가 한 3시간, 매일 3시간 정도 업무를 했던 것을 자동화했던 부분입니다. 예, 일단 보시면 정문, 후문 이거를 매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거나 각 지방, 그러니까 위치했던 것들을 가져다가 엑셀로, 이거는 임의로 저희가 가공을 한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부분은 이제 정리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저희 RPA 솔루션을 가고 한번 돌려보겠다. 돌리면 사실 이런 데이터를 엑셀을 정리하는 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 한 5분 내에 다 처리됩니다. 이거를 매일 3시간씩 했던 업무를 저희가 자동화해서 했던 업무고요. 지금 이제 결과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정리해서 출퇴근 여부, 초과 근무 수당, 초과 내용들 대신에 80% 정도는 되고요. 20%가 문제더라고요. 퇴근인데 출근했는데 퇴근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출근이 없는데 퇴근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별도 작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2가지입니다. 관공서 업무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웹클리어링 관련된 얘기고요. 공문을 작성해서 관련된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각 지역에 팩스를 보낸 결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쿠팡이나 마켓칼리로 웹클릭 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업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공서에서 진행했던 업무고요. 그 특정 파일에 공문서 내용이 있으면 템플릿을 만들어서 공문이 작성을 해서 그거를 웹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결과를 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100건 정도를 발송을 했는데, 이거를 이틀 정도를 업무를 줄여서 이틀 정도를 작업을 줄인 자동화했던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스 업무고, 지금 팩스를 자동화를 공문을 작성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이고요. RPA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코딩이 돼 있어서 녹화를 해서 자동으로 웹팩스를 하고, 거기에 이제 팩스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진행했던 그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쿠팡이나 마켓캘리의 웹클링을 통해서 했던 업무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경쟁사 할인이라든지 자세 제품 정보, 매출 순위, 그다음에 저조된 제품들을 엑셀로 정리하는 업무고요. 업무 프로세스는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각 사이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서 항목별로 조사해서 엑셀로 정리해서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는 업무고요. 메일에 했던 업무를 자동화했던 업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각 항목별로 웹클링을 통해서 정보를 게더링해서 엑셀로 전환하고요. 여기에 부분은 자사 제품도 있지만 타사 제품에 대한 행사 여부도 판단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미지도 캡처를 해서 이와 같이 엑셀로 정리를 하거나, 이외에 뭐 항목별로 그다음에 뭐 어떤 조건값 여러 가지들을 다 해서 이렇게 했던 작업들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던 사이트는 삼성중공업이고요. 유주보수 업체이면서 자사의 관련된 데이터, 입찰 정보라든지 요구 사항들을 자동화했던 업무와 보험 개발에서 했던 진행 업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유지보수 업체였고요. 여기서는 자사에 관련된 요청 사항이라든지 견적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했던 부분이고, 시간상으로는 반나절 이상 인력 투입했던 것을 자동화했던 업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이디 패스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입력하고 중공업에 쓰는 ERP에서 로그인하고, 당연히 RP에서는 팝업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 조건들을 변수를 처리해서 없애고, 이와 같이 이제 구매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조회를 해서 관련 데이터를 DB로 인서트하는 부분들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DB로 지금 조금 전에는 ERP로 조회를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했던 것들을 지금 DB에 여기 보면 위에 보면 하이디 SQL이죠. 일반적 오픈소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 조회하고 업무를 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개발에서 진행했던 업무고요. 6가지 정도 업무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24시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다양한 플랫폼,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라든지 국내 제품이죠. 프렌드엔드 개발 툴인 넥사크로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수가 조회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공인비, 그다음에 견적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업무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사크로는 국내 환경만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당연히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견적 내용들을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로 프로세스를 잡아서 테스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각 보험사의 보험 관련된 견적, 그 다음에 사고 내역 이런 것들을 공업사라든지 그 다음에 카센터라든지 보험사들의 지급 내용들을 다 비교를 하거나, 같은 견적 내용들이 틀리지 않는지를 RP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들은 하다 보니 자동차 종류도 많고 부품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RP를 통해서 견적 내용이라든지 지급 내용들을 비교하거나, 특히 견적 내용들을 지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런 RP를 통해서 진행했던 업무들이고요. 세 가지 플랫폼, 아까 말씀하신 클럽이라든지 익스플로러라든지 넥사크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조회를 업무 자동을 해서 매일 하던 업무를 자동화해서 인력을 절감했던 사이트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항목별로 부품, 뭐 단가, 나중에는 그 했던 내용, 보험사 지급했던 내용들을 다 비교를 RP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이트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뭐 RPA는 기술적으로 많은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해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RPA의 가장 특징은 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가 보이시는 것처럼 업무 정확도가 정확합니다. 또 하나가 한번 그 녹화된 걸 가지고 반복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다양한 업무, 하이 레벨의 업무라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프로세스를 표준화를 통해서 백업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노트북만 기존 추가 비용 없이 그 RPA를 활용하게 되면 기업에는 경쟁력과 개인에게는 창의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많은 걸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